자, 오늘이 6월 13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단양양몽입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더워요. 올 들어서 오늘이 아마 33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마 최고 기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름 관리는 뭐 사실은 벌들 지금 땡볕에 안 두고 그늘에 좀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좀 벌통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노지에 벌통이 있는 그 위에다가 그늘막을 좀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확실히 그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벌통의 그 방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 더울 때는, 우리 하절기 더울 때는 아예 응달지게 하는 게 좋겠죠. 차라리 북쪽 보는 것도 괜찮고, 벌통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 방향, 동남의 중앙, 동쪽과 남쪽의 중앙이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이 제일 안 좋습니다. 서쪽은 여름에 더울 때 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소문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조건이 안 좋죠. 그래서 그늘막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2시 때쯤 한참 더울 때 벌통 소문을 이렇게 봐서 유독히 벌이 많이 나왔다든가 하는 통들은 내검을 해서 안의 상태를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소문 확정을 더 해줍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2시 정도 됐는데, 이제 1-2시, 2시 이때가 제일 덥죠. 2시, 3시. 지금 쭉 보니까 벌이 뭉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따가는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굉장히 더워서. 그래서 하여튼 그늘막을 좀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일을 오전에 하다가 너무 더워서 몸도 좀 안 좋지만 더워서 도저히 못해서 지금 응달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수많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제 경험에 의한 관리법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니 해도 진드기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밤꿀, 7월 달에 밤꿀을 마지막으로 채매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속살만을 주로 많이 쳤지만 이렇게 가닥에 진드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꿀, 밤꿀 뜨고 나서 진드기구제 한 4-5번 이렇게 하면 또 겨울 월등나고 봄에 또 이상 없이 벌을 올려서 또 꿀을 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환경적으로 진드기 발생이 많이 되는 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진드기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수년 전부터 뭐 매스컴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양봉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벌이 뭐 사라지는 이유다 뭐다 해서. 근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뚜렷한 그 결과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 진드기가 원인이다, 진드기 가시형해가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으면서 자, 진드기 구제를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영상을 잘 안 찍었을 겁니다. 왜냐면 약처리라는 거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약이 뭐 딱 한두 가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주로 많이 써왔던 속설만개통, 그게 이제 아미트라즈라는 성분인데, 이제 가장 많이 써왔던 거죠. 속살만이. 약비도 좀 저렴하고, 물론 노동력은 들어가지만 또 잘 들어왔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미트라즈 성분을 뭐 10%대에서 또 자꾸만 내성이 생겨서 안 들으니까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막 25%까지 올리고 막 이렇게 점점점 약 성분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에 왔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립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왕스 같은 거, 왕서방, 뭐, 그죠? 또 여러 가지가, 만프골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걸 비롯해서 뭐 일본 제품 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립제 꽂는 방식, 그거는 이제 성분이 이제 플루발리네이트 종류라는 성분인데, 중요한 거는 뭐 저도 과학적으로 이걸 제가 뭐 증명하고 또 실험을 해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약성분을 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미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 내성이 다 생겼다. 특히 스트립제, 플루발리네이트 종류 스트립제는 거의 뭐 다 내성이 생겼고요. 또 속살만은 일부 지역에, 일부 한 그 몇 개 지역에서 아직 조금 내성이 덜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횟수로 지금 5년째인가요? 그죠? 4년, 5년째 벌이 계속 무너졌잖아요. 저도 처음에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 첫 해에, 4년 전인가요? 그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진드기구제를 안 했으면 당연한 결과인데, 늘 하던 대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거의 7, 80%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진드기구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진드기구제를 꾸준히 하던 대로 해왔던 분들도 무너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른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곧 내성이라는 거지요. 약을 오랫동안 써하다 보니까 이 진드기들이 그 약품에 대한, 약성분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듣지를 않는 거죠. 처음에 무너질 때 그분들이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진드기 약, 지금 내가 약 방제가 좀 부족했나 하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농가에서 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전 4, 5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추리를 해보면, 결국 내성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동안 써왔던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결국 약이 안 들었다라는 결론밖에 현재 저로서는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좀 체계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수많은 약 중에서 어떤 약을 쓰시든 간에 한 가지 약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약을 선택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개미산 위주로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개미산 계통은요, 방풀 마지막 끄고 채매를 하고 가시응애를 죽이는 가시응애 전용으로만 생각해서 개미산을 2번에서 3번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응애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옛날 과거이지만은 가시응애로 한번 굉장한 피해를 본 적이 있은 뒤부터 개미산을 그때부터 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여튼 뭐 마지막 꿀 뜨고 나서 이제 가을 무렵이 되겠죠. 7월 달, 7월, 8월, 9월, 10월 이때 개미산을 한 2, 3번 정도, 특히 이제 8월 말까지 2번 이상의 개미산을 함으로써 가시응애에 대한 피해를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틀려져서 이제 개미산 위주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산도 방법이 여러 가지죠. 우리가 이제 가스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휘산이라고 그러죠. 가스를 우리가 벌통 안에 주입을 시켰을 때 이게 며칠 만에 다 없어지느냐, 휘산이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단기 방식이 되고 중기 방식이 되고 장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단기 방식하고 중기 방식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식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단기 방식은 한 통에 15mm에서 20mm의 개미산을 이런 어떤 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치킨 타올 같은 거, 행주 이런 거에 뿌려서 소광대 위에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망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그 적정량을 넓은 그 행주 같은 데다가 주입을 시켜서 얹어주게 되면 동시에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개미산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미산을 저도 처리를 많이 하지만 할 때 특히 바람이 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으로 일부 맡으려고 이렇게 바람을 손을 휘저어서 맡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냄새를 못 맡아요. 바로 노출이 되자마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기 방식을 하게 되면 동시에 그 양의 가스가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쉽게 해서 벌이 이제 소리를 웅 하면서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리죠. 워낙 독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의 소위 사이에 가스가 내려가면서 또 벌들이 안에서 산풍을 하면서 가스가 일부 돌겠죠. 그래서 진드기를 잡아내는 방식이 저 당기 방식이라고 하고, 당기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 타월이나 행주 같은 데다가 그 일정량을 했을 때 보통 한 4시간 정도면 다 끝납니다. 4시간, 5시간 정도, 늦어도 5시간 안에는 휘산이 다 돼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행주가 뽀송뽀송해지죠. 그래서 더울 때는 오전 일찍,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는요, 아침에 일찍 하는 겁니다. 6시에든 5시에든 일찍 해서 오전 안에 끝날 수 있는 방식으로 당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중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여러분들이 그 개미산 용기 있죠? 비가드라는 거, 그죠? 용기. 그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중기 방식도 아니죠. 과연 중기가 며칠 동안의 휘산이 돼야 중기 방식이냐 하는 또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보통 이제 양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이제 비가되게 되면 한 2박 이틀 3일 정도면 휘산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표현입니다만 중기 방식이 아니라 단중기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단기 방식은 한 5시간 이내에 다 휘산이 끝나는 거고, 비가드를 사용할 때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면 장기 방식은 말 그대로 계속 그 약액을 비가드 같은 데다가 계속 놓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항시 막말로 가을까지 얘들이 월등 들어가기 전까지 항시 안에 가스의 잔류가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장기 방식인데, 저는 이제 장기 방식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당기 방식과 그 다음에 비가드 방식, 그죠? 한 2, 3일 만에 휘산되고 하는 거, 그거 두 가지를 병행하고, 횟수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이상, 최소한 2번 이상 해줍니다. 3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2번 이상, 산란에 큰 영향 없고요. 이제 비가드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당기 방식 같은 경우는 자주 안 하고요. 그거는 전 비가드 2번에 당기 방식 1번 정도 해주고요. 비가드로 사용할 때는 2박 3일 정도, 한 이틀 3일 걸리지만 벌에 소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양 나가는 게 아까 당시 방식은 그 일정량 양액이 동시에 그 벌통 안에 퍼지는 거지만, 비가드로 사용할 때는 15mm 뉴턴, 20mm 뉴턴, 이제 당기 방식보다는 그 구멍, 개폐되어 있는 구멍으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벌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지만 벌에 소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란에도 큰 지장이 없고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개미산을 취급할 때 너무 또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하게 다뤄야 돼요. 내가 개미산 수리할 때는 특히 그 개미산을 담고 다니는 용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꿀병, PT병에다가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비닐로 일형 비닐로 해가지고 밴드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사기로 빼서 하기 때문에 주사기에 그 들어갈 만큼 구멍만, 담배 구멍 정도, 그 정도만 뚫어서 이제 거기서 주사기로
놓아가지고 빼갖고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가드를, 개미산을 이제 잘못 이런 용기에다가, 개폐된 용기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하다가 까딱하게 하면 이게 쏟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저는 이제 비닐을 그 입구에다 쳐서 내가 필요한 구멍, 뽑는 구멍만큼만 구멍 조그맣게 뚫어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실수로 넘어뜨려도 많이 쏟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비닐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 뭐 쓰신다고 할 수 없지만 저는 방독면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달아보시면 알지만 대미산 할 때는 차분하게 한 통 한 통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다루면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람 등지고 이렇게 하시던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하여튼 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독면까지는 저는 그렇고 뭐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몇백 건을 사실 방독면 쓰고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아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다만 그 장갑, 고무 장갑은 필히 아니면 뭐 좀 튼튼한 일회용 장갑이라도 손목까지 오는 거 그런 거는 꼭 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손을 좀 물에다 가끔씩 잘 씻으시면 된대요. 제가 그 개미산을 시키면서 딱 어떤 설명하는 거 보니까 개미산은 이미 물이 그 원액이라 할지라도 85% 원액이라 할지라도 물이 15% 정도 섞인 겁니다. 그래서 85%예요 원액이. 그래서 바로 만약에 묻었을 경우 바로 물로 세척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세척을 안 하고 좀 오랜 시간 놔두면 물집이 잡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장갑만 끼면 손에 완벽하게 장갑만 끼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갖고 다니실 때 좀 조심해서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만 갖고 다니시면 뭐 큰 사고는 없으리라 보고요. 자, 어떤 간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 방식과 단중기 방식, 비가드 같은 데다가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번 정도. 단기 방식은 전 비가드 방식으로 한 2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기 방식으로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단기 방식으로 할 때는 비가드 할 때는 양이 좀 더 많아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기 방식으로 할 때는 좀 약의 용량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시에 한 번에 가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60%로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 아주 더울 때는 뭐 50%까지도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꼭 60%, 65%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울 때, 하절기 때 더울 때는 약간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하는 게 좋고요. 센 거보다는. 특히 이제 한 55%, 60%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65%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는 비중은 뭐 요즘에 많이 나와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어쨌든 간에 평균 우리가 한 60% 기준으로 그냥 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미산 1에 물 0.5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개미산 1리터 탔다고 치자고요. 1리터. 1리터 개미산 원액을 1리터를 뽑았으면 정확하게는 420 420ml 물을 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의 개미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그냥 조금 높고 낮고는 관계 없으니까 개미산 1리터 물 500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미산 2리터 원액 2리터 물 1리터 2대1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비가드 방식도 괜찮은 것 같고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뭐 가을에 이렇게 망골 뜨고 나서 가싱에 전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진드기 전용으로도 같이 계속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역시 진드기 구제 그 차원에서 개미산을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올해 이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가 봄에 영상을 찍으면서 숯벌방을 일부러 밑에 잘라서 숯벌방을 짓게 해서 숯벌방에 산란을 해서 덮으면 잘라내고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개상일 때 그렇지, 개상을 해체고 나면 별로 잘 안 집니다, 숯벌집을. 숯벌집이 없을 때는 일부러 가끔씩 이렇게 손바닥만큼이라도 안펄집을 한번 깨서 이런 백지에다 털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씩 해요. 역시 아직까지는 많은 걸 못 봤고요. 그래서 개미산을 좀 주로 쓴 것이 저는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개미산 말고 옥살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훈연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훈연보다는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 이제 식물성 글리세린에다가 옥살산을 녹아주고 섞어서 중탕으로 해서 녹여서 녹인 물에다가 우리가 그 치킨 타월 있죠, 치킨 타월 같은 거 거기다가 묻혀서 흡수시켜서 꼭 짜가지고 벌통 안에다가 소광대 위에다가 올려주는 방식. 물론 올려도 되고 소비 사이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소비 사이에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글리세린,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 이렇게 올해는 전 2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산 2번, 2달에 1번 꼴로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 이렇게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결과는 내년 봄 봐야 되겠지만, 이제 결과를 좀 미리 제가 알기 위해서 요즘에도 가끔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판을 이렇게 손바닥만큼 잘라서 체크해보고 통통마다 할 필요는 없고요. 몇 통만 걸러서 몇 통만 선정해서 이렇게 해봅니다. 하여튼 좀 뭐 진드기 구제 방법은 누가 옳다, 뭐 맞다 안 맞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그 아미트라즈 성분이라든가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같은 것들은 내성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좀 하고 다른 약재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미산하고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들이 난 이렇게 했는데 진드기 없이 벌이 아무 이상 없었어 하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남 따라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득 좀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안에 압축 관리, 먹이 관리 이래서 여러 관리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최종적으로 요즘은 진드기를 결국 못 잡으면 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구나.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름벌, 특히 가을벌 벌 좋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드기 구제 제대로 안 했으면 아무리 벌이 좋아도 늦가을 되면 한순간에 벌이 무너집니다. 그나마 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봄벌을 깨우면서 이미 진드기 피해를 많이 입은 벌통은 소생을 못합니다. 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결과는 늘 우리가 봄철에 봄벌을 깨우고 나서 정상적으로 벌이 증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진드기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들 뭐 관리하시면서 이제 분봉증 막 가르시고 또 요즘에 이제 더운데 관리하시냐고 이제 압축 관리, 압축이 잘 돼 있는지 또 모기가 있는지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그거 더불어서 꾸준하게 진드기 구제를 해야만 내년 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 서도 없이 한 20분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거 하우스가 있으신 분들, 봉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노지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몇백 군을 이거 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저기 오전에 보다가 훈연기가 저기 올려져 있는데 도저히 더워서 오늘은 이따가 저녁 무렵에 한 5시가 좀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또 오후에 늦게 한 2시간 내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진드기 구제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지금 계속
구왕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구왕을 척살하고 빨리 신앙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숯벌이 많지만 이제 6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숯벌은 점점 줄어가고 또 천적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왕을 간단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구왕이 있는 통, 특히 5매 6매 넘는 벌들은요 바로 갈릅니다. 바로 갈라놓고 왕을 잡아서 일단은 척살하고 한 통을 더 분봉을 내서 이제 갈라놓고 만 7일 있다가 왕대 제거하고 천양을 바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뭐 거의 성공률 99%예요. 저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벌통이 아주 가깝게 적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 교미시킵니다. 잘 됩니다. 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773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무조건 뭐 구왕을 빼던, 하여튼 뭐 신앙을 빼던 왕이 없는 날로부터 만 7일 지나서 왕대 제거하고 천양을 풀어주면 된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773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딱 맞춰서 왕을 놓아야 되는지 알고 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최소한이 만 7일이 지나야 만 7일이 지나고 왕대 제거를 해주면 더 이상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알이 없는 기간이 만 7일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만 8일, 만 7일 돼서 왕대 제거해주고 그 다음날 천양을 안 넣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루 더, 만약에 8일, 7일, 만 7일 돼서 왕대를 제거해주고 하루를 더 지났어. 또 하루가 지났어. 만약 8일, 9일, 10일 더 잘 왔습니다. 그래서 왕대를 제거한 날로부터 최소한 15일을 넘지 않게 왕을 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73이면 딱 만 7일 지나서 왕대 제거고 무조건 바로 천양을 놓으셔야만 되는지 알고 급하게 이게 마음을 먹고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더 지나도 더 잘 받아줍니다. 얘들은 이미 이제 왕으로 질 수 있는 알까지 없으므로 더 왕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얘들이 왕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장 왕대를 제거한 날부터 15일이 넘지 않게, 왜? 15일 이상이 넘게 되면 일벌산란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딱 15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15일 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자, 혹여나 뭐 내검을 하다 보면 통이 많다 보면 자세하게 또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일벌산란이 만약에 생겼어. 자, 일벌산란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론 봉판이 되기 전에 내가 확인했을 때는 소방, 알 나는 공간에다가 소방에다가 알 막 3개, 4개씩 막 깔려놉니다. 예, 여왕은 안 보이고 한 구멍에다가 여러 개의 알을 낳아요. 이건 일벌산란입니다. 여왕이 너무 오랜 기간에 없어지니까 일벌들이 나팔관을 발달시켜서 지들이 알을 낳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거는 무정란이죠. 그래서 다 숯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벌산란이 시작된 후에 만 8일, 9일이 지났다고 하면 이제 봉판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숯벌방으로 되어 있죠. 그죠? 딱 보면 알죠. 안펄방이 아니라 숯벌 봉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데든가. 그거 보고 우리가 일벌산란이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자, 뭐 얘기가 많습니다. 일벌산란 생기면 뭐 저기 뭐 20m, 10m, 뭐 50m 밖에서 벌을 털고 해체해라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벌산란 생겼으면은요, 그냥 구왕이 있죠, 구왕. 예. 만약에 올해 치면 작년왕을 갖다가 그냥 두세요. 그럼 끝납니다. 예. 구왕에 들어가서 다시 산란을 싹 하면서 다른 천왕이나 신앙들은 얘들이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구왕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구왕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오늘 6월 13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들 관리하시고 그냥 요즘에는 오전에 잠깐, 오후에 잠깐 이렇게 내고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낮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들 뭐 연세도 있으시고 이 더운 날에 땡볕에 일하다가는 쓰러집니다.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